안녕하세요. 남들변 김현수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상쾌한 배변 배진성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사실 와서 들었어요. 오늘은 피디님께서 준비하신 국민 양형 프로그램을 변호사들이 한번 직접 체험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도 몰랐는데 이게 법원에 있는 양형위원회에서 별도로 판사들이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판결을 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예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아셨습니까? 전 처음 봤어요.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판사입니다 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 저희도 한번 테스트 해보면서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얼마나 실제에 부합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판사가 되어 재판을 체험하실 텐데요. 판사님이 맡으실 사건의 영상과 양형 기준을 먼저 함께 살펴보시고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의 형량이 적절할지 신중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만들었다. 그럼 그러게요. 체험을 시작해 보실까요? 법원에 저런 공간이 있었나요? 이제 대법원. 당신이 네. 판사입니다. 법원 딱 로비 같다. 뭘로 해볼까요? 사건이 10개 종류가 다양하네. 종류가 있네요. 뭘로 해볼까? 뉴에서 뭐 마약으로 한번 해볼까요? 요새 마약 마약이 핫하니까 핫하니까. 좋아요. 우리 한번 마약으로 해봅시다. 네, 마약을 한번 보시죠. 마약 클릭. 아, 나온다. 대마초를 밀수입하기로 공모하고 우편물을 이용해서 와 1.89kg 1kg가 넘네요. 2kg죠 거의. 네, 대마초 밀수한 사건. 굉장히 사실 양이 많은 거죠. 다음 대량의 대마초. 우리가 이걸 읽을 필요는 없죠. 네, 2019년 실제 있었던 케이스인가 보네요. 그런가 봐요. 아, 이거를 직접 들고 온 건 아니고 이렇게 뭐 다크웹이라든지 텔레그램이라든지 이런 걸로 주문을 해가지고 우편물로 받으려고 했었네요. 그건 아니고 밀수입한 조직원이라서. 근데 그 밀수도 내가 온라인으로 주문을 해가지고 우편물로 받는 것도 수입으로 밀수로 보니까 여기 그렇긴 지금 해요. 예, 근데 온라인으로 구매했는지를 모르겠었어요. 항공 특급 우편물 수령하다가 걸린 것 같아요. 네. 보통 이런 경우에 보면은 그 애초에 검역, 세관이나 검역에서 이 대마초라는 거를 뭐 그런 탐지견들 걔네들이 확인을 했어도 그거를 정상적으로 배송되도록 한 다음에 그때 수령하는 거를 보고 그때 잡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많죠. 네. 일단 뭐 넘어가 보시죠. 네. 체험 전 형량. 아, 체험 전 형량. 이 이야기만 들은 다음에 이게 지금 어느 정도로 처벌되는 건지. 김 대표님이랑 저랑 각각 한번 해볼까요? 아, 근데 우선 첫 번째로 밀수는 세요. 세죠, 엄청 세죠. 네, 밀수는 세기 때문에 사실 실형이 잘 안 나온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집행유예요? 실형이 잘 안 그렇죠. 집행유예가 안 나오겠죠? 집행유예가 안 나오고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나마 이게 다른 약물이 아니라 대마라는 건 조금 나은 건데 마약 중에선 제일 그쵸. 양호한 네, 마약 중에선 양호하다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마약 중에선 그런 뭐 프로포폴이나 이런 각성제, 뭐 수면제 계열과 비슷하게 제일 좀 약하긴 한데 근데 또 양이 많다. 양이 너무 많아요. 네, 1.89kg면 너무 양이 많다. 김 대표님은 뭐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아마도 초범이라는 거를 고려해서 저는 징역 3년에서 5년 실형 이쪽을 찍어보겠습니다. 사실 고려해야 될 요소가 너무 많아가지고 맞아요. 다 안 나와 있어 근데. 네, 안 나와 있어서 저도 좀 추측하기가 어렵지만 일단은 저는 기본적으로 양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몇백 그램 이렇게 돼도 굉장히 많은 양인데 2kg면 정말 많은 양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저는 징역 5년 초과. 사실 징역 5년으로 하고 싶은데 이미 하셔가지고 징역 5년 초과로 제가 하겠습니다. 또 이게 약간 제가 실제로 마약 사건 많이 하기 때문에 요즘 이런 마약에 대한 처벌이 되게 세졌거든요. 엄청 세졌죠. 근데 이게 지금 19년 사건이에요. 옛날이라 좀 약할 수 있다. 이때는 좀 약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저도 사실 최근 기준으로 선택한 거라서. 그렇죠. 이렇게 들어올 때 우리 귀여운 레브라도들이 다 맞더라고요. 별로 안 귀엽던데 엄청 무섭게 생겼던데? 아니야. 걔네들은 맞아요, 이주로. 걔네들은 게임이야, 게임. 두 번인가 세 번 국제우편 배달. 두 번인가 세 번 배달합니다. 처음이 아니네. 그렇죠. 혹시 이 안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아니요. 배달부는 모르죠. 알 수가 없죠. 대마초입니다. 대마초요? 예. 선생님께서 협조를 해주셔야 누가 이 우편물을 받는지 추적해서 체포할 수가 있습니다. 수사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근데 제가 어떻게 협조하면 될까요? 바디캠 같은 거 다는 거 아닐까? 위치 추적 같은 거. 기대하지 마시고요. 또 경찰이 따라가더라. 아무렇지 않게 예전이랑 똑같이 본인 확인해주시고 수령 장소랑 시간 이야기하면서 배달 약속 잡아주시면 됩니다. 맞아. 배달 약속. 근데 배달 약속을 잡나요? 일반적으로 택배 오는데? 왜냐면은
단순히 그냥 받기만 하면은 그러면 저는 몰랐어요. 그냥 누가 건넨 건지도 모르고 내가 주문한 것도 아닌데 근데 그냥 오길래 받았습니다 라고 해버리면은 이 고의 입증이 또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실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냥 택배는 뭐 몇 시 배달 갑니다 이러고 그냥 오는 거지. 네. 약속을 잡는 게 이상하죠. 택배입니다. 그 김민수 씨 맞으시죠? 네. 네. 제가 2시에서 3시 사이에 배송 예정인데 그 정확한 주소가 어떻게 되죠? 4호와 36번지 건물 앞으로 가져다 주시면 돼요. 네네. 그 동호 슈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런 거 경찰이랑 같이 갈 때는 그럴 때는 왜 우리 택배는 보통 눈앞에 두세요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직접 수령, 사인까지. 여기 아니라고요? 제가 금방 다시 연락 드릴게요. 네, 아니군요. 자꾸 위치를 바꾸는데요. 이게 사실 택배랑 또 송달이랑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택배 같은 경우는 사실 문 앞에 놓고 가도 저쪽이 이제 문 앞에 놓고 가라고 했으면 할 수 있지만 이제 직접 수령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동거인이나 그 거주인이 꼭 사인을 해야 되는 그런 우편물이 있는데 사실 요거는 택배라서 해랑빌라 앞으로 오시면은 내려갈게요. 네, 보통 이렇게 경찰이랑 같이 오는 경우에는 경찰이 뒤에 숨어 있다가 딱 만나가지고 수령하는 거, 못 받아요, 진짜. 사인하는 거 보고 그 순간 체포하기 때문에 일부러 더 만나게 하려고 할 거예요. 예. 연기를 근데 좀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 김민수 씨 맞죠? 예. 네. 여기 사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국제우편이라 신분증도 확인 부탁드릴게요. 신분증이요? 네. 사실 왜냐면 제가 그 해외 직구를 많이 해서 좀 많이 받아봤거든요. 확인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치. 네, 경찰이 따라오는 양무형으로 하더라고요.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방금 김민수 씨 앞으로 온 국제우편물 수령하셨죠? 아닌데요? 방금 서명하고 들고 계신 거 뭐예요? 아니에요. 저는 서명한 적도 없고 이거 그냥 친구 거예요. 김민수 씨, 당신을 마약 밀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김민수가 아니었네요.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친구 대신 당신이 한 모든 진술은 봐주기 때문에 법정에서 그럼 불리하게 성냥 존경하고 싶은데요? 직접 수입한 줄 알았죠. 그러게 좀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하나씩 나오고 있네요. 그렇죠. 자, 양형 조건 다 설명해준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을 위해서 보통 이런 경우에 이렇게 처벌합니다 라는 걸 보여주네요. 지금 대마기 때문에 마약류 관리법 58조 1항 5호 3조 7호 네, 법정형은 5년 이상 마약 수입이기 때문에 다음에 양형 참조 규정 볼까요? 이런 것들 따진다. 강경한 경우도 있다. 형벌의 종류, 징역이 뭔지, 집행유예가 뭔지, 몰수가 뭔지 당연히 뭐 지금 딱 수입한 그 약은 다 몰수가 되겠죠? 거기 위에다가 뭐 범죄 수익금 같은 경우에 추징 보전을 해서 추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사건 상황은 잘 보셨나요? 이제부터는 검사와 변호인이 각각 어떤 논리로 판사인 여러분을 설득할지 궁금해지는데요. 자, 이제 저와 함께 법정으로 가보실까요? 이분은 실제 판사인가? 근데 고증 잘 돼 있다. 왜냐면은 저 법복뿐만 아니라 저 넥타이 알죠? 실제로 우리 법 써져 있는 법원 로고 붙어 있는 넥타이거든요. 진짜 판사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럴 수 있죠. 약간 양형위원회에서 만든 거니까. 이 재판에 있어 사실을 정당하게 표현하는 이거 법원 넥타이 이 법정은 잘 매야지 딱 여기에 법원 로고가 와요. 매보진 않았는데 매보셨어요? 알죠. 왜 그래? 이거 국민 참여 심판으로 진행되는데요. 네, 그러네요. 사실을 정당하게 판단할 것과 이 법정이 사실 우리나라는 국민 참여 심판 비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네, 높지 않아요. 실제로 판사가 구형하는 것보다 더 높은
형을 기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피고인 입장에서 선택할 이유가 많지는 않죠. 그쵸. 정말 무죄 주장하는 사건들 아니면은 웬만하면은 통해 공급받아 이를 대한민국에 수입하기로 계획했습니다. 이에 따라 성명 불상자는 태국에서 대마초 약 1,890g을 액자 2개와 함께 상자에 포장하는 방식으로 액자에 숨겼네. 너무 들키기 쉽게 했네요. 좀 다양한 방식들이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요즘에는 너무 업계 이야기인데 요즘에는 우편물로 가지고 오면은 너무 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대부분 사람들이 들고 오죠. 사실상 들고 온다는 거는 이제 뭐 옷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사타구니 아래 이런 데다가 붙여가지고 숨겨서 많이 오죠. 샴푸통 이런 데가 많이 들어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카메라, 배터리 이런 데가 들어요. 피고인은 공소 사실을 부인합니다. 피고인이 해당 우편물을 수령하게 된 것은 친구였던 김민수가 대신 우편물을 수령해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이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피고인이 아무런 거부감이나 저항 없이 우편물을 받은 것은 우편물의 내용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비록 피고인이 해당 우편물을 수령한 사실은 있지만 그 내용물이 대마초라는 점을 알지 못했던 만큼 피고인에게는 대마초 수입에 대한 고의가 없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의 기본적 사실관계는 대마초가 들어있는 우편물을 피고인이 수령했다는 것입니다. 3명의 공범 중 밀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한 사람은 피고인뿐입니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작성한 자필 진술서에서 집배원 전화만 대신 받았다고 썼다가 제1회 피의자 신문에서는 김민수의 부탁으로 속보를 수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어 제2회 신문에서는 다시 김민수의 것이 맞는지 확인만 해달라고 했고 속보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가 제3회 신문에서는 갑자기 태국 음식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말이 너무 바뀌었네. 좀 이상한데요? 이처럼 피고인의 굳이 할 필요 없는 진술 저거 태국 음식 같은 경우는 아까 영상에 나온 것도 아닌데 오락가락했네요. 변호사고용을 안 했나 본데? 단조만 부탁을 들어주는 것인데도 대가 약정이 없었습니다. 우편물을 대신 수령하는 데 대하여 구체적인 대가 약정이 없었다는 사정은 피고인이 김민수 대신 수령하는 우편물이 대마초임을 알지 못했다는 강력한 반증입니다. 맞는 말이죠. 당시 수사관의 증언입니다. 피고인을 체포하고 난 뒤 다른 건물에서 도망가는 남자 2명이 있었다라고 진술합니다. 수사관이 의심하며 그쪽을 가리켜 공범에 대해서 묻자 피고인은 아닙니다. 혼자입니다. 라고 말하며 큰 소리로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건 또 모르는 사실 같거든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김민수 등과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점, 우편물이 대마초인 줄 알았다는 점은 충분히 증명되었다 할 것입니다. 이게 최종 의견 말씀하세요. 피고인은 자신의 사업을 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무슨 물건인지 돈 때문에 이렇게 위험한 범행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또 맞는 얘기네. 피고인은 근데 사건 우편물을 받은 직후 현장에서 단순히 그냥 친구 부탁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받아주기만 했다 이런 경우라면은 나는 몰랐습니다 라고 변명해볼 수 있겠지만 진범, 그러니까 정말로 속은 게 맞다면은 친구들한테 야 임마 이거 이상한 거래 약이래 그래서 제가 시켰어요 라고 말했을 법한데 그러니까 저는 그건 좀 의문이에요. 친구를 숨겨주고 있다? 심지어 일부러 막 30분간 소란을 피우면서 도망갈 시간을 줬다? 그러다가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은 결국 결론적으로 그 부탁을 한 그 친구들은 안 잡힌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공범 3명이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좀 특정은 된 것 같은데 기소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네. 만약에 그 붙잡힌 공범들이 다 잡혀가지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냥 내가 부탁한 것만 들어준 겁니다. 약인 줄은 몰랐어요 라고 진술을 했더라면은 아마 이런 공소사실로 기소가 안 될 텐데. 그렇죠. 그렇게는 진술 안 했을 것 같은데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는 좀 불명확하다. 네, 잡혔다고 하더라도 지금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도록 공범들 진술은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공범이라고 하면은 같이 했다고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나는 이제 메인 그 수령 행위를 안 했으니까
공범이 되니까. 주범이 아니라. 그렇죠. 이제 만약에 여기가 무죄가 나오면 본인들이 주범이 될 수 있죠. 대신 그 미필적 고의가 있냐 없냐에서 사실 그 대가성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보통 이제 태국에 놀러 가서 약을 사타구니에 들고 들어오는 경우, 이런 경우에 되게 많이 하는 변명 중에 하나가 저 몰랐어요. 아니 뭔가 친구가 부탁을 해가지고 숨기고 들어온 건 맞긴 맞는데 근데 이게 약인 줄은 몰랐어요. 이런 변명 많이 하거든요. 근데 말이 안 되죠 사실. 근데 말이 안 돼. 왜냐면은 보통 한 400에서 500을 받기로 약속을 하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뭔 줄도 모르는데 400을 준다, 500을 준다? 이거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이 되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야, 택배만 좀 대신 받아줘 라고 얘기를 했고 진짜로 돈 약속받은 게 없다, 돈 받은 것도 없다. 그러면은 이거는 변호사 입장에서 무조건 주장해야죠.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그래서 처음에는 좀 이상하다 생각을 했는데 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소란을 폈다? 이게 좀 저는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내가 만약에 진짜 속아서 마약을 대신 수령했다고 하면 이거 내 친구 건데요? 저기 있는데 친구? 그쵸. 이렇게 얘기를 하지. 왜 주범을 숨겨주고 주범을 도망가게 만들어? 네, 그건 좀 의문이네요. 아, 일단 한번 가보실까요? 좋습니다. 친구가 나에게 우편물을 대신 받아달라고 하면 무슨 물건인지 물어보고 확인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피고인은 이 사건 우편물을 받은 직후 현장에서 체포되었는데 정말 떳떳하다면 당시 수사관들에게 우편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공범 김민수의 휴대폰 포렌식 분석 자료에서 대마 1890g 우편물의 손장이 나왔습니다. 다른 공범인 이현진 역시 김민수를 주범으로 지목했고 피고인은 대마초를 직접 수령하다가 검거되었습니다. 공범의 진술, 통화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들이 모두 공모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어 피고인이 유죄라는 것은 합리적인 의심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한 명은 주문을 하고 한 명은 받고 한 명은 판매를 했던 대마초 밀수입을 공모하고 우편물을 수령하는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피고인이 밀수입한 대마초가 1890g에 이르고 범행이 발각되지 않았다면 대량의 마약이 국내에 유통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비상식적인 변명을 반복하면서 뻔뻔하게 사실 양형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사유거든요. 맞아요. 이에 피고인을 법정형과 양형기준 권고형량 범위 변형 내에서 구형은 왜 안 하실까요?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양형 체험 프로그램이니까 일부러 아신 것 같아요. 원래 구형을 해야 되는데 피고인은 친구인 김민수의 부탁을 받고 내용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호의로 우편물을 대리 수령했던 것에 불과합니다. 김민수와 이현진 둘이 사전에 계획하고 영문도 모르는 피고인을 도구로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고인은 대마초를 피우는 사람이 아니고 딱 저 부분에서 공범들이랑 같이 진술 충돌하고 있는 것 같다. 만약 배심원 여러분이라면 아무런 대가 약정 없이 친구로부터 대마초가 택배로 올 건데 대신 좀 받아줘라는 부탁을 받고 선뜻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설령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시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주범이 아니고 밀수입된 대마초가 전량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았습니다. 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전혀 없고 그동안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도 없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최대한 관대한 처벌을 그건 다행인데 피고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세요. 초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우편물 박스에 대마초가 들어있는지 몰랐습니다. 이 일은 전적으로 우편물을 대신 전달받아달라고 했다는 것부터가 이미 어느 정도의 불법성을 인지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그러니까 우편물을 친구가 대신 받아준다는 부탁을 하는 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애초에. 그럼 친구 왜 대신 놓고 가면 되지? 맞아. 그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사람들과 연루됐던 것이 후회스럽기만 합니다. 제게는 돌봐야 할 아픈 아내와 가족이 있습니다. 배심원 여러분들과 판사님께서 제 사건을 부디 신중히 검토하셔서 저의 억울한 사정을 잘 살펴보시고 현명한 판결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게 잘 만든 게 실제로 국민참여재판 가보면은 이 정도로 몰입도가 있고 재밌어요. 국민참여재판은 네, 정말 재밌어요. 몇 개 없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변호사는 무죄 주장을 하고 있지만 무죄는 아무리 봐도 어려워. 딱 보이죠? 법원 마크. 이제 판결을 가운데. 선고할 시간입니다. 저는 이게 유심히 안 봤는데 유심히 보셨는데 판사님들 내 캐릭터를 안 봤거든요. 궁금한 실제 판사가 선고한 판결이 여러분의 생각과 얼마나 다른지, 어떤 양형 요소가 재판에 영향을 미쳤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이제 결론 나오는구나. 우리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보여주고 저희가 선택을 해야지. 아, 그러게. 불명확한 정보를 주고 선택을 하고 나중에 알려주는 거는 좀. 자, 그럼 혹시 다시 한번 바꿀 수 있다. 여기 선택할 수 있군요. 바꿀 수 있네. 아까 처음에 고른 거랑 바꿀 수 있네. 저는 근데 그러니까 지금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게 법정형이긴 한데 법정 감형을 할 수 있는 요소가 있었던 건지 좀 보고 싶네요, 사실은. 고를 수 있다. 그러니까요. 소급 가담. 조직적 범행이긴 한가요? 유죄로 인정되면 조직적 범행이겠죠? 근데 이거는 무죄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죠. 그리고 특히 비난할 사유? 그건 아닌 그건 아니고. 뭐 주도한 주모자나 그의 주도한 경우도 아니긴 하죠.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수사했죠? 안 했죠. 별로 안 한 것 같아. 네. 소급 가담은 맞죠? 네, 소급 가담 맞죠. 네. 그리고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도 별로 없어 보여요. 네. 그냥 기껏해야 그냥 친구의 부탁. 네. 그리고 2개밖에 선택을 못 한답니다. 얼마로 보십니까? 여전히 5년 이상입니까? 네, 저는 딱 5년. 딱 5년? 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거랑 비슷하게 이게 2019년 판결이라는 거를 고려했을 때, 그리고 그런 거 고려하지 마세요. 그냥 하셔야죠. 지금이라면은 만 5년 이상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때는 한 3년 6개월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것도 집행유예는 안 되는. 집행유예는 안 될 것 같아요. 범위로 딱 하셨네. 네, 3년 6개월 정도. 그러시죠. 하지만 배 대표님 그런 대로 갈까요? 5년으로? 아니요, 3년 6개월 하시죠. 저는 사실 엄벌주의입니다. 좋아요. 그럼 일단 제가 고른 3년 6개월로 한번 가볼게요. 네, 한번 가보시죠. 뭐 증명했죠? 설문을 우리 통계 남성 30대 법조인 그리고 뭐 있습니까? 사건 영상이요. 사건 영상. 하긴 알고 보니까 완전히 그냥 미필적 고의에 의한. 그러니까 몰랐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사안인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저는 성매매를 한번 보고 싶네요. 좋아요. 성매매가 사실은 여기서 좀 약한 범죄긴 한데. 배심원 평의. 우리는 아직 안 나온 거네, 결론이? 배심원 평의 결과가 전달됐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김영수 대표님이랑 비슷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요? 공소 사실에 대해 그렇지. 유죄는 맞지. 유죄입니다. 양형에 관한 의견은 배심원 3명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상당히 관대한데 지금은? 배심원 6명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입니다. 다 집유를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징역 3년 나왔다는 얘기네요. 먼저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범 2인과 대마초 밀수입 범행을 공모하고 이 사건 우편물에 대마초가 들어있음을 인식하면서 미필적으로나마 수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양형의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고 더욱이 이 사건과 같은 수입 범행은 대마초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오잖아요. 또 이 사건 범행은 마약류 범죄 같은 경우는 일단 합의할 피해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선처를 받는 게 참 어려워요. 대마초의 양이 1890g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범죄 중에서 제일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초는 피해가 큰 거죠. 모두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았고 이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은 크죠. 도박 사이트 개설 이런 거 나타나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을 선고합니다. 과연 3년이죠.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집행유예.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대마 1890g을 몰수한다. 집행유예가 나왔네요. 네, 사실은 나올 것 같았어요. 저는 엄벌주의이긴 한데. 이거 약간 2019년이라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직접 판사가 되어 형사 재판에 참여한 소감이 이게 어떠셨나요? 어떤
사회 분위기랑도 보험 판결이 많이 영향을 미치는데 요새 마약 범죄 되게 엄벌을 선고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 좀 바뀌었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법무부 장관이나 법무 자체가 이 마약에 대해서 되게 엄벌에 처하는 입장이라서 저번에 형도 엄청 세거든요. 세졌어요. 이제 당신이 저 또 한동훈 장관님을 제가 직접 뵈지 않았습니까? 예술의 전당에 지나가다가 끝났나요? 재밌네요. 위험하죠. 상당히 잘 만든 것 같아요. 잘 만들었어요. 되게 잘 만들었고 어쨌든 뭐 실제랑 유사하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그래도 조금 자세하게 써야 처음에 저희가 선택할 때 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보고 이제 좀 선택을 할 것 같은데 약간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 저는. 처음에 막 조직적 범죄다 막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그런 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설명하고서는 우리가 막 야 이거는 좀 큰 죄지 라고 했다가 디테일에 들어보니까 좀 다른 것도 있네. 좀 봐줄만 하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바뀌게끔 일부러 좀 의도한 것 같기도 해요. 그럴 수도 있죠. 실제로 저는 그 일반인들이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보고서는 되게 법에 대해서 욕을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판사 네 딸이 이런 일을 당했으면은 그런 판결 하겠냐? 맞아. 그런 욕 많이 하잖아요. 막 판사 욕하고 판사가 사기당하면 그렇게 처벌하겠냐. 근데 사실 그 뉴스에는 다 나오지 않는 디테일을 보면은 예를 들어 뭐 합의를 했다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거를 그냥 일반 분들께서 해보시면은 이런 디테일을 고려하면은 나 또한 실형은 안 줄 수도 있겠다. 그런 걸 좀 느끼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 저는 근데 오히려 그러니까 양형위원회에서 이제 양형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의 목적에 있어서는 좀 사례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죄를 저질렀는데 이거를 얼마의 형을 선고하느냐랑 이 사람이 유죄냐 무죄냐 이건 사실은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유죄가 되고 나서 그다음에 양형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 여기는 마치 이제 무죄의 여지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사실은 조금 혼돈이 있지 않을까. 오히려 막 무죄 선택하신 분도 있지 않을까. 어떤 분들은 이걸 내용 듣고서는 이러면 무죄라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례는 재밌었는데 양형 체험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약간 유죄는 확실하되 불쌍한 점을 많이 강조를 하는 쪽으로 가면은 좀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유무죄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어가지고 일반인 입장에서는 재밌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내가 너무 변호사적으로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훌륭하다. 잘 만들었다. 연기도 잘하신다. 무죄가 아예 없었네요. 체험 그거에. 그게 저는 좀 잘못됐다는 거죠. 무죄를 선택할 수 있게 하던지. 그러네. 아예 무죄 선택이 없었네. 무죄 선택이 없었네요. 무죄 선택이 없었다라는 게 있는 거죠. 지금 체험자들 경험하신 분들 대부분 다 집행유예를 선택하시네요. 그러게요. 아니 별로 이렇게 엄벌주의가 아닌데요? 우리나라? 그러게. 근데 사실 무기징역도 9%나 했어요. 무기징역. 이 9%는 무기징역 빡세신 분들이다. 무기징역. 체험적 선택 형량은 저희가 제일 많았네요, 확실히. 재밌다. 흥미롭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해보시죠. 요거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시간상?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하나는 더 해도 될 것 같은데. 하나 더? 하나 더? 오케이. 그럼 밖에서? 오늘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만든 이 국민들 양형 체험 프로그램 한번 테스트해봤는데 어떠신가요? 너무 재밌었어요. 생각보다. 저도. 네네. 좀 약간 기대하지 않았었는데 잘 만들었어. 네, 재미없을 줄 알았는데 솔직히. 너무 재밌어. 그러니까 변호사 입장에서 봤을 때 좀 밍숭맹숭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되게 재밌게 잘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실제로 그 법조인이 아닌 분들한테 특히 막 학생들한테도 저는 국민참여재판 한번 가봐라. 정말 재밌고 유익하다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국민참여재판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해줬네요. 사실 국민참여재판 직접 참석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루 종일 걸려요. 재미없는 것도 많아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뭐 몇 번 가봤지만 오히려 이렇게 하면 간접 체험을 더 재밌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즐거웠습니다. 지금 대법원에서 준비한 죄명들이 몇 개 더 있기 때문에 다음에 저희가 또 다른 사건으로 한번 또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